8월 2일 월요일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통키뉴스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시그널을 던져 주어서요. 장 끝나자마자 저희 스태프들과 긴급한 회의를 좀 하느라고 오늘 통키뉴스는 점심 넘어서 전해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끝난 주식시장 어떠셨습니까? 정말 요동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형적인 전강후약, 용두사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주식시장은 개장 내내 요동침을 반복한 끝에 간신히 하락에 가까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말이 좋아 하락에 가까운 혼조세지 먹은 거 다 토해낸 하루였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오른 가운데 어제 선물시장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작은 굉장히 좋게 시작했는데요. 요즘 계속 느끼는 것은 좋게 시작, 선물시장의 급등이 결코 주식시장한테는 이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선물시장이 좋아서 급등에서 출발해서 끝날 때까지 좋았던 적이 10번 가운데 한두 번밖에 없었다는 충격적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오른 가운데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와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자극되었던 매도 심리는 더 이상 불붙지는 않았습니다. 개장 초에 랠리 모드를 지키지 못한 장은 막판에 사태를 악화시키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켰고요. 지난주 목요일 사상 최고치를 이틀 만에 돌파한 다우존스가 금요일 떨어졌던 것을 모두 회복하고 그리고도 100포인트 이상 더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랐다가 하락 반전하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투자 심리는 팔자 쪽으로 아예 쏠려버리는 상황을 모면했지만 지난주 하락이 정상적인 숨고르기로 끝났다는 분위기는 이미 반전됐음을 나타내면서 오늘 혼조세가 강력한 프로핏 테이킹을 동반한 셋오프 모드로 악화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시장이 불안하니까 지금 짧게 끊어가는 세력들이 주식시장을 대부분의 매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테슬라에 대한 정말 이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또 나간 애들 와가지고 온갖 그 똥을 싸고 가는데 뭐 다 치워드렸습니다. 말귀들을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 뭔 주식을 하겠다고. 아이고, 변함없이 저희는 나간 애들의 부자가 아니라 미주널 가족들의 부자를 위해 나가는 이 채널이라는 거를 왜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계좌가 쪼그라드는 거지. 아유, 답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채널은 그냥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손가락 아프게 악성 댓글을 삽니까? 그러면 뭐 허구장창 물려도 테슬라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잘하는 겁니까? 장타를 하든 장투를 하든 단타를 하든 그건 각자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파는 사람을 원수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북한 공산당입니까? 내가 판다고 해서 갖고 있는 사람을 비아냥거릴 필요도 없는 거고요. 참 답답한 마음에 시작부터 제가 이러면 안 되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좋은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오늘 스퀘어가 거의 뭐 끝날 때까지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AMD의 바톤 터치를 하는 올림픽의 계주 선수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카톡 캡처본이 보이십니까? 라사모와 함께하는 8월 단톡방에 있는 캡처본의 내용인데요. 참 이럴 때 저는 보람을 느끼죠. 장 시작 전에는 마이너스 5%라고 해서 의아했는데 팀장님께서 호재 떴다고 알려주신 덕분에 용기 내어 담았습니다. 빠르게 소식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지미가가 그쵸, 제가 어저께 라사모 단톡방에 이 스퀘어에 대한 추천 호재 기사를 올려드렸거든요. 뭐 미주놀이 주식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라 뭐 해라 이런 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하고 몇 달 공부하신 분들은 센스 있게 알아채시죠. 그래서 오늘 스퀘어를 담으셨던 분들, 그리고 스퀘어를 팔려고 했다가 저희 A반 분한테도 제가 팔지 마세요. 안 팔고 버텼더니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텍사스에 계신 우리
줄리 미가는 팀장님이 추천하신 AMD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좀 담았는데 감사합니다. 수업료 이상 몇 배 상승 중이네요. 후후후. 지난번 폭락전 때 팔아가지고 속상해 하시더니 저도 다 기쁘네요. AMD도 저희 지난달 라사모와 하는 원포인트 레슨 때 함께 추천했던 종목인 거 기억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양호 미가님, 우리 7학년 되십니다. 경기도 파주에 계시는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인데 스퀘어 주주로서 어닝 발표 후 주가가 어떻게 될까 우려하고 있었는데 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단톡방에 올려드린 글을 향한 그거였고요. 어제 역시 어제 팀장님의 연이 또 적중했네요. 돗자리 하나 보내드릴까요? 크크크크 축하합니다. 돗자리는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지금 골다공증 치료하는 골다공증이 아니라 이거 좌골신경통 치료하는 라니만 닷컴에서 파는 이 방석을 계속 지금 쓰고 있어서 다른 돗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한 달 동안 라니맘닷컴에서 수업을 듣고 또 내일 라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기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 들으시는 분들 수업료가 한 달에 50불입니다. 그 50불이 아까우시면 비타민 한 병을 사셔도 좋은데요.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톡방이 조인이 돼서 그렇죠? 매일매일 영상에서는 제가 알려드리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팁을 드리고 팀장의 인사이트를 받는데 자, 한 달에 50불이면 하루에 2불 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한번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느 곳에 가셔서 하루에 2불도 안 되는 스타벅스 커피의 3분의 1 가격에 이 주식에 관한 멘탈 케어와 이 고급 정도를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스퀘어 사신 분들은 이미 수업료 뽑고도 남았죠. 여러분 제 수업이 50불짜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에? 여러분이 너무 무료 영상만을 시청하셔서 스포일 되신 것 같은데 청년부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청년부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저는 참 기억이 남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뭔 말이에요? 복음을 너무 대가 없고 그러니까는 복음을 인류에게 공짜로 주었더니 인간들이 주님의 보혈로 생긴 복음을 싼 것이라고 한다. 너무 헐값으로 한다. 복음은 진짜 복된 소식이고 최고의 가치,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데 이 무식한 피조물들은 복음의 참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진주를 돼지한테 주겠느냐.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찌 보면 이 유튜브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 주식 정보들 이게 너무나 스포일 시키고 있구나. 공부 안 해도 대충 몇 가지 짜집기 해서 들으면은 투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 본인이 망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미준홀 팀장의 책장에 주식 관련 책들이 계속 쌓여 있고 계속해서 제가 한국에서 비싼 돈 들여와서 미국에서 저 책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시려거든 겸손하게 공부하는 자세로 가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그냥 뭐 우연히 어쩌다가 얻어 걸린 추천 종목 하나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우리 미즈놀 라니맘닷컴과 닷컴의 라사모와 우리 에이밤 분들과 함께하는 장시학과 함께하는 라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시학과 함께할 텐데요. 6시부터 시작합니다. 서부 시간으로. 오늘 장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결코 만만한 장 아닙니다. 결코 쉬운 장 아닙니다. 오늘 장이 자 이번 한 달 동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시그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스텝 회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내일 라사모 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라니맘닷컴의 수업 쿠폰 50불짜리 사셔서 함께 조인하실 수 있고요. 한 달 동안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자, 좀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달만 좀 지나면 드디어 성인의 70%가 백신 1회 접종의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아시다시피 지난달 7월 4일을 목표로 잡았었잖아요. 근데 조금 한 달 정도 좀 늦어졌지만 조금만 더 하면은 자, 70%를 달성할 수 있을 거다. 근데 2차가 아니라 1차까지. 많은 분들이 1차 백신 맞고도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들 진짜 모더나는 죽다 살아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백신만을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델타 변이나 감마 변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델타 변이의 돌파 감염 사례를 보면서 1차 백신 맞으신 분들 꼭 2차 반드시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국회의사당 폭동에 가담했던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 한 명이 기소됐습니다. 아주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의 망신이죠. 영구적인 종신형으로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공식적으로 오늘 이후로 이혼을 했습니다. 175조 원에 대한 재산을 분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산타모니카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네요. 산타모니카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는데요. 자, 이 한 명의 용의자를 찾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1시쯤에 3100 산타모니카 블루보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해지고 난 다음에는 차 몰고 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너하임 지역에서도요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거든요. 애너하임은 바로 한인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요. 정말 얼바인, 터스틴, 가든그로브, 부에나파크, 플로튼과 붙어 있는 아시죠? 여기에 디즈니랜드가 있는 여기에서 어저께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미국이. 사우스 LA 지역에서도요 음주 운전자에게 40대 2명이 참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술 처먹고 차량 운전하면서 들이받은 거죠. 술을 먹으면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진입로를 나가는 데를 진입로로 알고. 죄송합니다. 처먹었다는 표현을 써서. 근데 진짜 나쁜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이 그대로 사라지는 겁니까? 백신을 안 맞으려거든 그냥 미국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러니까는 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독감에 걸린 환자가 마스크도 안 쓰고 약도 안 먹고 그리고 함께 스터디 그룹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 모임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 지역 지금 백신 끝까지 안 맞고 플로리다 주지사 공화당이래 가지고 뭐 마스크 쓰라고 했더니 학부모의 권한이라고. 차라리 플로리다를 저는 미국의 주에서 떼어버려서 저기 사우스 아메리카 전 남미 쪽으로 보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아닙니다. 그냥 보내서 거기서 잘 살라고 하시고요. 미국에서도 백신 안 맞겠다는 사람들은 플로리다 쪽으로 보내서 그 땅덩어리를 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국경 장벽 그거를 그냥 플로리다를 쳤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아우 답답해. 너무 답답합니다. 자, 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주식 투자에 관한 좋은 정보들 정리해봤습니다. 자, 인프라 법안인데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부양 법안이 막바지에 있으며 곧 표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최소 10표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자, 하원에서의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 어찌됐든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오면 주식시장은 한 번 더 파란색을 보이겠죠. 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중국 기업들의 지분 매각 및 미국 내 기업 공개에 대해 철저한 규제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과 협력을 다짐하며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손을 뿌리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5월 이후에 4만 달러를 돌파하며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자 물렸던 코인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나섰고요. 향후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로 아직까지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중국도 비상입니다. 20개 대도시에서 확산 중에 있습니다. 무엇이요? 코로나가. 중국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제조업 지수가 작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 소식입니다. 미국과 서방은 오만의 앞바다 이스라엘 유조선 이스라엘 유조선이 공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로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금 요걸 또 한 바가지로 잡아 먹고 계시네요. 아직 이 코로나의 이 시국에 수백 명을 모아서 본인의 환갑 파티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인사 가운데는 스필버그도 참석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대규모 환갑 기념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정말 돈 벌기 쉬운 거 아시죠? 어디 가서 강연 좀 하면 몇십만 불 주고 1시간 하면, 그리고 했던 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자서전을 끊임없이 내도 그 인세 대박이고. 자, 오바마 지금 환갑 파티 할 때 아니지. 응? 그리고 요즘은 환갑 파티 안 하지 않나요? 칠순잔치 하지. 요즘 누가 환갑을 하나. 아니, 이 양반이 대통령 끝나고 지금 심심한가. 참 욕을 먹어도 싸지요. 자, 지금 식당 하시는 분들 다시금 긴장하고 있죠. 이러다가 다시금 식당의 실내 영업이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는 실내 영업 중지는 없을 거다라고 큰 소리 치는 몇 분들이 있었는데, 혼자 큰 소리 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실내에서의 식사도 또 금지될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통계에 따르면 식당 안에서 감염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서 감염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감염 1위 식당 땡, LAX입니다. LA 국제공항입니다. 놀랍죠? LA 국제공항에서의 감염률이 지금 1위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힘든 미국 내 업종 중에 하나가 세탁업입니다. 세탁업. 가주에서만 코로나 때문에 1,000곳 이상의 한인들이 운영하는 세탁업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재택 근무가 확산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없는 세탁물을 맡기는 거거든요. 와이셔츠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재택근무로 돌아가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게 되니까 정말 세탁업 하시는 분들. 제가 이 세탁업을 지금 언급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미국에 이민 오셔서 하실 수 있을 만한 스몰 비즈니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식당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세탁업이고, 워낙 한국 분들이 꼼꼼하고 또 세탁 깨끗하게 하니까 많은 한인분들이 세탁업에 종사하시고, 저희 미주노 가족분들 중에도 세탁소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상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탁업의 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일찌감치 세탁소 비즈니스를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은 정말 때를 잘 만나신 거고요. 혹시 아직도 세탁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좀 잘 생각하셔서 뭐 당장 그렇다고 이걸 그만두면 뭘 먹고 삽니까? 그쵸? 미국 생활 뻔한데. 아무튼 힘내시고 꼭 이 어려움을 꼭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탁소뿐만 아니라 시대가 계속 크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부터 이제 지금 저희 미주노래 이커머스 그 강의에 대한 영상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이커머스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쇼핑몰에 물건을 팔아 돈 버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큰 흐름에 대한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도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우리 남석관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주식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뉴스를 챙겨봐야 되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기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BP 투자, 큰 그림 투자가 되지 않는 이유가 세상에 크게 흘러가는 이거를 보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내 할 일만 묵묵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스퀘어가 그 인수하는 그 안건 때문에 사실은 어제 애프터마켓,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굉장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대한 기사들을 쫙 보면서 저는
해석을 달리했죠. 이건 전형적인 개미 털기 위한 거다. 당장 인수를 하니까 돈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인수할 때 들어가는 돈만 생각하나요? 여러분, 기업이 100만 불을 투자하는데 100만 불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으면은 투자하겠습니까? 스퀘어가 바보입니까? 절대 바보 아닙니다. 예. 그래, 그런 기사들은 노이즈 기사죠. 개미들은 그런 기사 보면 이제 막 다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급등하죠. 오늘 AMD 같은 경우도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 보였거든요. 얼마 전에 모더나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매일 올라가지고 무서운 분들이 던지죠. 아, 팔아야겠다. 근데 팔자마자 올라가죠. 전형적인 개미들을 떨구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 주포들의 움직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즈놀과 함께. 내일 꼭 오세요. 자, 잠시 전하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주식 관련 뉴스와 몇 가지 뉴스들 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즈놀의 모든 영상은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영상을 무료로 들어도 되나 싶어 감사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무료로 들으시면 됩니다. 유료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영상은 원웨이적인 방법이잖아요. 함께 소통하면서 줌을 통해서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바로 매월 하는 라니맘, 라사모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총 3번의 수업이 있고요. 매일매일 단톡방을 통해서 투자의 팁을 여러분들은 공급받을 수 있고요. 주식의 자료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반이 있는데요. A반은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수업료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비싸고요. 10년 프로젝트로 함께하는 그룹입니다. 즉 1000만원 가지고 800억을 만드는, 만불 가지고 8천만 불을 만드는 10년 동안. 그래서 현재는 A반은 자리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 원포인트 레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원포인트 레슨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그 다음 달로 그대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평균 90%가 넘습니다. 한 달 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뭐 수업료도 그리 비싸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8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 달 여러분들이 이 미즈놀의 원포인트 레슨에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미네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델타 변이가 경제 회복을 늦출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네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왜 이제 뉴스가 되냐면 지금까지 델타 아무리 얘기를 하면서도 델타 변이가 하지만 미국의 경제 회복은 늦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주된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늦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저 여는 총재가. 근데 여러분, 이 연방은행의 총재들은 그냥 본인 생각을 갖다가 뭐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회의를 많이 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수위 조절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자넷 재무장관도 그렇고 다 시장 한번 떠보기도 하고,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허튼 소리 안 합니다. 수위 조절 철저히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러 발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도 자 델타의 이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뭐 올 초만 하더라도 델타가 이 정도까지 맹위를 떨칠지는 몰랐죠. 이것만 아니었으면 크루즈 종목이라든지 항공주들, 그 다음에 뭐 호텔주들 정말 날아가고도 남았을 텐데 여행주들 직격탄을 맞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지금 크루즈 종목 하나 좀 물려 있는 상태인데 언젠가는 이기겠죠. 인간이 더 강하지만 하지만 이 정도까지 갈까? 그러니까 저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백신이 보급이 되는데 이 정도까지 밀릴 수 있을까? 근데 이 정도까지 밀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세계 최대 구리 광산 업체가 어디 있냐면 칠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리 광산의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네요. 정부가 계속해서 중재하고 나서고 있지만 잘 중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파업을 해도 요즘 같은데 파업을 해야 될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좀 그러네요.
자, 종목에 대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줌입니다. 줌. 화상회의 플랫폼 줌이 개인정보 침해 혐의 소송에 900억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자,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네요. 자, 앞서 줌은 이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페이스북이나 구글, 링크트인 등과 공유하고 줌 폭탄이라 불리우는 해킹을 방치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줌 폭탄이 뭐냐면 해커가 줌 회의를 해킹해서 음란물이나 인종차별적 메시지 등을 게시하는 것을 지칭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줌과 같은 기업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해커들에게 정말 뚫릴 수 있는 이 리스크, 이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자, 스퀘어는 급등한 이유. 잭 도시가 이끄는 미국의 모바일 결제업체 스퀘어가 호주에 먼저 구매를 하고 지불을 나중하게 하는 회사입니다. 애프터페이. 그야말로 애프터페이. 이 회사를 290억 달러의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인수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를 보도했는데요. 이는 호주 기업 인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스퀘어 종목 작년에 미주노래에서 뽑은 3인방 테슬라, 팔란티어, 스퀘어. 테슬라는 아빠, 팔란티어는 아들, 스퀘어는 엄마. 근데 스퀘어가 바람을 폈잖아요. 그쵸? 코인 쪽으로. 그래서 확 쫓겨내 버렸는데 다시 한번 또 넓은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오늘 스퀘어에 관한 영상 올라가니까 스퀘어 주주분들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소식 전해드릴까요? 제가 삼성전자 주주거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기 매출에서 인텔을 제쳤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를 보도했네요. 자, 인텔 제껴버렸습니다. 저는 삼성한테 좀 할 말이 많은데요. 뭐 쿠팡 같은 이런 잡주, 죄송합니다. 저도 쿠팡 주주예요. 2주 갖고 있어요. 쿠팡 같은 잡주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걸 내버려 두지 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정도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삼성전자는 사줄 텐데 왜 못하는 걸까요? 저 같으면 이재용 씨가 감옥에 있어서 저 같으면 삼성전자의 핵심 제가 만약에 위치라면은 저는 삼성전자는 미국 주식시장에 저는 상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당당하게 저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엔비디아 당당하게 맞짱 떠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정말 초인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기차 엔비디아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 한국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지금 한미연합 그 훈련을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걸 겨냥해서 김여정, 우리 김정은 여동생이죠.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계속해서 좀 태클을 걸고 있네요. 좀 위협하고 있고. 지금 북한 사태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죠. 식량난은 여전하고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도저히 오히려 클린턴 때가 더 아니 클린턴이래. 제가 어저께는 올림픽을 월드컵이라 발음하더니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오히려 트럼프 때가 더 나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물론 바이든은 중국과의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지금 할 생각인데 어려운 건 알지만 여정아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는데 너가 그렇게 지금 깐죽깐죽 너희 북한은 한국에 정말 감사 땡큐 베리마치 해야 돼. 이 남북한이 한반도가 조그매가지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마 떨어져 있었으면 진짜 전에 어느 대통령 때였죠? 클린턴 대통령 때였나요? 그렇죠? 한북 저쪽 한경북도 그 핵 하는 거기 그냥 폭격하기 직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막았잖아요. 진작 없어질 나라였는데 저렇게 막 무슨 깡패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지 여정아. 좀 절제해. 여러분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로 해가지고 백신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이었잖아요. 불필요하다. 그렇죠? 왜냐면 코로나 자체를 그냥 뭐 폐렴 정도, 감기 정도로 치부하는 그런 시건방 떠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이사단이 났는데 미국 공화당들이 그러다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다 이제 죽다 살아났죠. 한번 진짜 아프거든요. 그랬더니 아프고 나서는 모두 180도 싹 바뀌어가지고 백신
예찬론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죽지만 않는다면은 말 안 듣는 것들을 한 번씩 다 감염해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좀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좀 많이 가는데 답답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 지금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이거 참 진짜 제가 미국 주식 파악하는 것보다 한국의 정치판을 파악하는 게 더 어려워서 아예 한국 정치 쪽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정치를 파악하려고 그러냐고요? 정치 뜻이 있어서? 아니, 절대 그게 아니고 한국 주식은 제가 한국 주식도 좀 하잖아요. 근데 전형적인 테마 시장이 한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대선 관련주 사면 되거든요. 대선 관련주. 근데 5년 전에는 알았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딱딱딱 맞출 수 있었잖아요. 뭐 정동영, 이명박 붙을 때는 당연히 이명박이 되는 분위기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되는 분위기였고, 근데 이번에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내년으로 다가온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3년 뒤에 미국의 재선도 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여당도 발등에 불 떨어졌고 야당도 불 떨어졌고 지금 지금 정신 아파 정신 사나워 서로가 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본인들부터 좀 바로 서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전 이제 대표였잖아요, 야당에. 이분도 이제 그 대선에 출마를 하시거든요.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번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이 들어갔잖아요, 대선 후보로. 근데 황교안과 이 윤석열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앙금이 그게 달았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아무튼 있었잖아요. 황교안 저분이 법무부 장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방에 자천되고. 근데 정치적으로는 같은 보수 쪽인데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같은 그 보수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30대 젊다 보니까 그쪽 국민의힘에서의 그 노땅도 아니지. 그분들은 진짜 억울하지. 지금 5, 60대 되시는 분들은 한창 뭔가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대표가 너무 젊은 양반이 되다 보니까는 지금 계속 뒷방으로 물러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야당이지만 어떻게 해요? 어려워.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얘기해서. 일단 한국 정치는 패스. 자,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막 그랬으니까 자, 마지막은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연경 선수가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팀이 일본 국민들에게 오히려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한때 일본 J리그에서도 뛰었었거든요. 인기 참 많았습니다. 일본 여자 배구는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한국에서 한때 지더니 멘탈 나가가지고 극복 못하고 지금 탈락했고요. 또 어저께는 한국 야구팀 여세를 몰아서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죠. 그렇죠. 콜드 게임으로 이겨버렸습니다. 와, 정말 백전노장 오승환 이번에 진짜 어렵게 승선해가지고 진짜 있는 힘을 향해 던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가지고 공이 예전만치 못하는데 그래도 뚝심 가지고 정말 잘 막아서고 있고요. 우리 김연경 선수는 배구장의 윤사마다라고 하는 지금 열도에 보는 김연경 열풍. 이러다가 올림픽 끝나면은 김연경 선수 다시 일본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흥국생명이 그대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우리 김연경 선수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그리고 갑자기 주식은 미주놀. 그러니까 저희 스텝이 팀장님 경으로 끝나는 걸 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소리 먹었는데 뭐긴 뭐야, 그냥 갖다 붙인 거지. 근데 저는 김연경 선수를 보면 이번 쌍둥이 자매 사태 때도 불거지고 있지만 참 대인배였다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멋진 친구 같아. 그러니까는 이 셀러리 캡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 배구는 한 팀에서 연봉을 얼마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해외 터키나 이런 데도 뛰던 김연경 선수가 다시 복귀하려고 그럴 때 김연경 선수가 복귀하게 되면은 그 셀러리 캡에 묶여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연경 선수가 단호하게 또 배짱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남자 배구에 비해서는 여자 배구가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끝까지 경기에 뛰지 못하는 이진에 해당하는 후보에 해당하는 동생들을 한 명 한 명 챙겨주는 정말 멋있는 모습. 아, 이제 신랑만 잘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배구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또 우리 김연경 선수 또 화끈하잖아요. 식빵 언니. 여러분 김연경 선수의 별명이 왜 식빵인 줄 아세요? 경기할 때 식빵과 발음이 비슷한 욕을 식빵 뭐 그런 욕 있잖아요. 식빵, 신발 뭐 이런 거. 참 멋진 여성입니다. 김연경 선수. 정말 멋진 여성. 배구 선수들이 유난히 특히 여자 배구는 그 미모에 대한 어떤 그 배구 선수들이 길쭉길쭉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뭐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는데 저는 진정한 배구 선수의 정말 갑은 김연경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전 세계 흩어져 살는 미즈노 가족들이 김연경 선수처럼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멋진 모습 보여준다면 정말 우리는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즈놀의 통기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오늘 좀 주절주절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자, 하루를 시작하는 또 하면서 저희 미즈놀 영상의 통기 뉴스를 듣고 시작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한 가지 희망적인 얘기 좀 해드릴까요? 뭐냐면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젯밤에 잘 잔 게 또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그게 왜 복이냐고요? 밤에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자서 맨날 약 먹고 주무셔야 되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모르셨죠? 예, 진짜 그래요.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병상에서 또는 어제 죽어갔던 수많은 이들이 그토록 살고자 했던 오늘을 그들 목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오늘 여러분은 잠잘 때 들려주는 미즈노의 이야기를 듣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올라가는 오늘 좋은 영상들 많이 올라갑니다. 스퀘어도 올라가고 팔란티어에 대한 영상도 올라가고 장분석도 올라가고 뭐 많이 올라갑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고요? 딴 데 못 가게 하려고 그러지. 감사드리고요. 8월 한 달도 자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사랑해요.